자, 사람의 유전 첫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학기 거꾸로 수업 영상 볼 때는 교과서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교과서를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면 일단 이 사람의 유전 첫 번째는 사람의 유전 연구는 어떻게 하는가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유전 연구는 완두나 초파리와는 달리 많은 어려움이 있고 왜냐하면 유전 연구를 위해서는 단시간 내에 여러 세대를 관찰할 수 있어야 되고 인위적인 교배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은 이것이 모두 불가능하다라고 서술되어 있어요. 여기서 세대는 자손이 성장해서 결혼한 다음에 다시 자손을 낳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럼 사람은 태어나서 결혼한 다음에 자손을 낳을 때까지 평균 30년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굉장히 길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연구자가 이 한 세대 보려고 30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연구할 때는 간접적인 방법을 쓴다. 자, 이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면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이유는 한 세대가 길고 인위적인 교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렵다. 인위적인 교배는 말 그대로 너랑 결혼해서 자식 낳아봐 이렇게 하는 건데 사람은 불가능하게 되겠죠. 자,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유전 연구가 어려운 이유 3가지를 더 알아둬야 되는데요. 세 번째는 자손의 수가 너무 적다는 거죠. 완두는 한 번 키우면 막 100개씩 이렇게 개체가 나오는데 사람은 한 번에 하나 또는 둘 이렇게 낳게 되겠죠. 네 번째는 완두나 초파리보다 사람은 굉장히 복잡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형질이 다양하고 유전자 수가 많다. 마지막 5번째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어떤 것을 먹고 어떤 환경에 자라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여러 가지 겉모습이나 여러 가지 형질들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전 연구가 어렵다. 예를 들어서 하얗게 태어난 사람인데 피부색이 아주 햇빛이 강한 환경에 살았어요. 그럼 이 사람의 피부는 검어질 수 있겠죠. 이런 것이 환경의 영향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사람의 연구는 교배를 통한 직접적인 연구는 불가능하고 간접적인 방법을 쓰는데 이 간접적인 방법이 크게 4가지가 있더라. 그래서 각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계도 조사. 가계도 조사는 내가 알고 싶은 어떤 형질이 있어. 예를 들어 쌍꺼풀 아니면 머리카락 색깔, 눈 색깔 이렇게 내가 알고 싶은 형질을 가진 가족을 쭉 추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가계도 조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가계를 추적하면 이런 식으로 가계도라고 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그림은 곱슬머리를 추적한 거예요. 그래서 곱슬머리가 할머니에게서 딸들에게로 또 딸에서 여기 애기 머리 곱슬이지? 그래서 이렇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런데 유전 연구를 할 때 이렇게 이쁘게 그리면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이라서 통일을 한 규칙이 있어요. 규칙은 남자는 네모, 여자는 동그라미로 그리고요. 이때 결혼했으면 가운데 직선 짝대기 하고 그 다음에 자식은 아래로 내려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토대로 이 가계도를 바꿔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남자는 네모, 여자는 동그라미. 그래서 그릴 수 있고요. 이때 내가 알고 싶은 곱슬머리는 좀 다르게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손으로 그릴 때는 빗금을 많이 치고요. 이러한 그림을 나타낼 때는 색을 달리 해줍니다. 이러면 내가 원하는 곱슬머리 유전자가 어떻게 유전되어 갔는지 쭉쭉쭉 잘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계도 조사는 매우 중요해요. 가계도 조사에 가계도를 여러분들이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또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계도에 사용되는 용어들 몇 개 더 알아보면 여자는 동그라미, 남자는 네모, 결혼하면 짝대기, 자손은 밑으로 내리고 그리면 되는데 이때 자손이 한 명이면 그냥 내려서 곧바로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형질의 표현은 색깔을 달리 해준다. 쌍둥이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안 봐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가계도를 예시로 그려놨고요. 이 가계도에서 넘어가기 전에 어머니의 형제는 이모와 외삼촌, 아버지의 형제는 고모와 삼촌 이런 거 몰랐으면 여기서 한번 짚고 꼭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집단 조사예요. 말 그대로 집단을 조사해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 가계들을 다 조사해봤더니 둘 다 비만 아닐 때, 한쪽 부만 비만일 때, 양친이 비만일 때 자녀가 이렇게
달라지더라. 비만 발생 퍼센트가 달라지더라. 집단을 전체를 조사한 거죠. 또 전 세계적으로 조사해봤더니 한국인, 일본인 이렇게 다양한 인종에게서 혈액형이 어떻게 분포했나 집단을 조사하는 것도 있어요. 봤더니 페루 인디언은 100% 다 O형이야. 신기하죠? 이런 게 집단 조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쌍둥이 연구가 있어요. 쌍둥이 연구는 말 그대로 쌍둥이를 연구하는 건데요. 쌍둥이 연구에서 여러분들은 일란성 쌍둥이, 이란성 쌍둥이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꼭 알고 넘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보면 일란성 쌍둥이는 말 그대로 일란, 한 개의 난자가 한 개였다. 일란. 쌍둥이란 거고요. 한 개의 난자가 한 개의 정자와 잘 수정이 되는데 수정란이 분열을 막 하다가 똑똑 분리된 거예요. 이 세포들이. 그러면 유전자가 같은 두 명의 아기가 태어날 수 있는 거죠. 이게 일란성 쌍둥이. 이란성 쌍둥이는 이란 두 개의 난자가 있었는데 각각 한 개씩 수정이 돼서 각각 발생을 해가지고 각각 분열해서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태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다른 난자, 서로 다른 정자가 수정됐기 때문에 절대 유전자가 같지 않은 그냥 보통의 형제랑 자매 정도인데 동시에 태어났을 뿐인 이러한 상태가 이란성 쌍둥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얼굴이 똑같이 생긴 쌍둥이는 일란성 쌍둥이고요. 얼굴이나 성별이 다른 쌍둥이는 이란성 쌍둥이가 되겠습니다. 자, 표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이때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서로 같기 때문에 어떤 형질이 차이가 나. 예를 들어서 한 명은 키가 크고 한 명은 키가 작아. 한 명은 공부를 잘하고 한 명은 공부를 못해. 그러면 이 공부나 키는 환경의 영향으로 결정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란성 쌍둥이는 유전적인 차이와 그 다음에 환경의 영향으로 이런 형질의 차이가 나타난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4번은 요 88쪽의 맨 아래쪽에 그냥 살짝 소개되는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염색체나 유전자를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직접 분석할 수도 있더라 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두 번째 내용이 사람의 유전 형질 들어갈게요. 사람의 여러 가지 형질들이 있는데 이 형질들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왼쪽은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 아니라 모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보조개 있음 또는 없음, 혐알기 가능 또는 불가능, 혈액형 A형 아닌 사람은 B형 아닌 사람 O형 아닌 사람은 AB형 딱딱딱딱 구분이 되어 있죠. 하지만 왜 오른쪽은 아니에요. 키 다양하고 몸무게 다양하고 머리색 다양하고 발 크기도 다양해요. 그 사람의 유전 형질은 이렇게 대립 형질이 딱딱딱딱 구분되는 게 있는 반면에 연속적으로 다양한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이러한 형질도 있어요. 그래서 이를 각각 단일인자 유전, 다인자 유전이라고 합니다. 자, 이들은 어떤 유전자가 얼마나 관여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먼저 단일인자 유전의 경우에는 상동염색체,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상동염색체에는 항상 같은 위치에 같은 형질을 결정한 유전자가 한 쌍 이렇게 항상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한 쌍의 대립 유전자 쌍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유전자가 있고 이때 이 대립 유전자 쌍에는 같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만 올 수 있다. 즉 이런 식으로 혐알기라는 형질을 결정하는 두 가지 유전자인 라지알과 스몰알이 요 칸에 들어올 수 있죠. 이때 이렇게 대문자로 쓴 거는 우성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라지알 또는 라지알, 스몰알 이렇게 한 쌍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혐알기가 가능하고 또 스몰알 이렇게 스몰알 있는 경우에는 혐알기가 불가능하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혐알기 가능 또는 불가능 딱딱 구분돼서 나타나는 것은 여기서 보듯이 대립 유전자가 딱 한 쌍에 있을 때 이렇게 딱딱 구분되어 나타납니다. 이것을 단일인자, 한 쌍, 단일, 하나만 있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세 쌍의 상동염색체가 있고요. 서로 다른 세 쌍의 상동염색체가 있고요. 이때 여기 있는
유전자 쌍, 여기 있는 유전자 쌍, 여기 있는 유전자 쌍 모두 키에 관여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세 쌍이 모두 키에 관여하는데 이때 라지 유전자는 검은색을 만들고 스몰 a, 스몰 b, 스몰 c 이러한 스몰 유전자는 하얀 피부를 만들면 이 세 개의 유전자 쌍, 그래서 총 6개의 유전자가 모두 검은 피부 나타내는 라지 유전자만 있으면 피부가 아주 검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오타 났네. 여기 스몰 a죠. 스몰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스몰 c, 스몰 c 하얀 피부 유전자만 갖고 있을 때는 아주 하얄 거예요. 근데 이 중간에는 굉장히 다양한 조합이 있을 수 있어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c, 스몰 c로 가지고 조합할 수 있는 엄청난 조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유전자가 한 쌍, 두 쌍, 세 쌍 이렇게 여러 쌍이 관여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연속적인 변이를 나타낼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 쌍에 의해 형질이 결정되면은 키나 몸무게나 피부색처럼 연속적이고 다양한 변이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인자 유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길어졌는데 교과서만 한번 읽어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89쪽 위쪽에 나와 있어요. 사람의 유전 형질에는 보족의 쌍꺼풀 혐알 기능과 같이 대립 형질이 명확하게 딱딱 구분되는 것도 있고 키, 몸무게, 눈 색깔과 같이 연속적인 변이를 나타내는 것도 있다. 자, 이러한 차이는 형질을 결정하는 데 관여한 유전자 쌍이 몇 쌍인가 라는 거에 따라 다르다. 첫 번째로 형질이 한 쌍, 라지 A 또는 스몰 a 또는 라지 R 또는 스몰 r 요렇게 딱 한 쌍, 두 개의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단일 인자 유전이라고 하고 이와 달리 형질을 결정하는데 여러 쌍, 대립 유전자가 함께 작용하면 다인자 유전이라고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눈 색깔도 이렇게 예시로 나와 있게 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